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6일 5.16 군사혁명 58주년이 되는 날 오후 4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군의 발전은 함께였습니다.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그리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 개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유통일하여 북한 동포를 노예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동북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력적 뒷받침을 하면서 인류 국가를 건설하는 것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남은 두 가지 역사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20세기에 위대한 군대입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1950년 6월 25일 세계 최강의 육군국인 소련, 중공, 그리고 그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힘을 합쳐서 그것도 기습 남침을 했을 때 이승만을 중심으로 뭉친 국군은 비록 후퇴는 했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1대3으로 버티는 사이에 트루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미군이 유엔군의 기치를 걸고 부산에 상륙해서 드디어 9월 15일 인천에 상륙 북진을 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군대입니다. 이 위대한 군대도 그러나 세월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 중에는 전투를 해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장에서 저 이등병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군대가 노무자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은 정훈교육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저 정훈교육의 핵심은 공산당은 절대 악이다.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다. 김정은과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다. 이겁니다. 적개심입니다. 그리고 자유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노예 해방을 해야 되겠다는 인도애입니다. 이게 진정한 인도주의죠. 인도적 대북 지원 운운하지만은 북한 2,500만 주민을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큰 인도주의는 없습니다. 자유통일의 무력으로 눈에 불을 켜고 북한을 보아야 할 우리 국군이 평화시에 그 적개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적 개념을 없앤 자가 있습니다. 주적 개념을 없앤다. 바로 그 자가 누구냐?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분야 합의에 서명했던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란 자입니다. 이 자는 대한민국 국군의 수치입니다. 아들 뿔 때는 김정은이가 한 손으로 따라주는 술잔을 두 손으로 받고 김정은이가 한라산에 오면은 해병대를 시켜서 헬리콥터 착륙장을 만들겠다고 한 자입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 때 출동한 헬기 조종사들 중 한 사람도 사격했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발표를 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또 국민들을 짜증내게 하기도 하고 웃기는 코미디언으로 등장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김일성과 김정일이 과거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정은 보고 국무위원장이랍니다. 이거 헌법위반입니다. 김정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입니다.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정치체제는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한 자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에서 물러나도 반대한민국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6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글랜드볼룸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안보학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과거 남북군사합의는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9.19 군사합의를 전제로 경제개발을 어떻게 할지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도 희한하네요. 군대가 경제개발을 하는 곳입니까? 혹시 이 주어가 북한 정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과거 북한은 동국권이 무너질 때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자력갱생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후 한 세대가 지났다. 당시 공산권에 있던 나라들이 서양과 EU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도 깨닫고 있을 것이다. 주체사상이 잘못된 길이었고 고난의 행군이 비참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도 인식 중이다. 배급체제가 무너지고 장마당 경제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다 아는 이야기네요. 과거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지만 현재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 전쟁할 테니 지원해달라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네요. 현재 북한의 핵과 화성방만 빼면은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 아니, 핵무기가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는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북한은 권총을 갖고 있고 우리는 몽둥이밖에 없는데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든지 국민을 수호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겁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니니까. 이런 국방장관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서글픈 이야기인데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은 알아줘야 합니다. 북한 군사력에 대해서는 정량 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다. 미군 전력도 지상군과 공군 현역이 28,500여 명 주둔하고 있고 미 해병대는 동북아 해역서 대기하고 있다.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 존재했던 반세기 전과 완전히 다르다. 이 송영무 장관의 오늘 말이 코미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기사 밑에 붙어 있었던 조선닷컴 기사 제목입니다. 북한 동시에 시입니다. 시. 어린이들이 읽는 시입니다. 시. 동시에 미국 땅 불바다로 청 삽살개도 불고기 될 것. 지난해 발간한 동시집 축포성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 자축 130여 편 대부분 미국 위협 내용. 대화 상대인 트럼프 비난하기도. 전쟁을 하지 않는 총을 제대로 쏘아본 적도 없는 군대에서 송영무 같은 사람이 국방장관이 될 수 있었겠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성명서, 지난 1월 30일 성명서가 바로 이런 송영무라는 군인 정신을 망가뜨린 국민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한 개탄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군 후배들인 육해공 해병대 전 장병들은 위장평화와 공산화 가능성 높은 남북공조를 수용해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다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 대한민국 국방안보 역량을 훼손 파괴하고 있는 망국적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 현역 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인은 월급을 받아 연명하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대화와 평화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허한 주장은 오히려 2020년까지 북한이 100개의 핵무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군의 안보 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 9.19 남북군사합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북한에 동조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요. 이적성 합의이자 국가적 자살 선언이다. 바로 송영무 씨가 자랑한 남북군사합의서가 백선엽 장군 등 역전의 용사들로 뭉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눈에는 이적행위로 보입니다. 이적행위로. 누구 말이 맞습니까? 송영무 말이 맞습니까? 백선엽 장군 말이 맞습니까?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70여 년 피땀 흘려 이룩해놓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허무는 행위다. 수많은 전시 방어시설의 파괴, 국군 전투부대들의 급속한 해체, 군정보기관 불능 및 대공방첩기능 말살, 장병 정신전력 무력화, 군기강 해이 및 오합지졸화,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전환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현역 군인들은 더 이상 3대 독재 세습을 옹호하는 주체사상에 물들지 말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 공산화 음모를 즉각 중단시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수하라. 수많은 선배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가 싸우다가 호국 영령들이 되어 있음을 추호도 잊지 말고 조국 수호를 위해 결사보국하라.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군선배들은 군인본분을 잊고 자리에 연연하는 자들을 후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적성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라. 이 이적성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게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송영무 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적성이란 말도 이거 참 부드러운 말이구나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접근했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들어본 최고의 망언이자 최고의 코미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다.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반박이 필요 없겠죠? 김정은이가 수령 지배 체제가 아니고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다면 그것을 증명을 해야죠. 선거를 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야당도 출마하고 언론도 북한 노동신문도 김정은을 비판하고 그리고 김정은 타도하라 하는 벽보도 붙이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위원장에 당선되면은 그게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금 존재는 수령 지배체제인데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가려면요. 일단 전체주의에서 독재로 한 등급에 내려앉아야 됩니다. 독재에서 그 다음에 민주화로 가는 겁니다. 전체주의는 독재보다 더합니다. 가장 악독한 독재가 전체주의 중에서도 1인 전체주의, 수령 독재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다? 이거 혹시 송영무 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 이 사람 밑에서 한때 우리가 1년 이상 국방을 맡겨놓았습니다. 국방만.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은 사후 후에 적어도 국방장관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뽑을 때는 반드시 정신과 의사의 감정서가 붙는 게 필요합니다. 붙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념 전문가 양동환 교수 같은 이념 전문가 이념 감정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을 맡으려면 한국에서는 반드시 정신감정서와 이념 감정서가 붙어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되죠. 실수를 않게 되죠. 조종사를 뽑을 때도 반드시 정신감정을 합니다. 미친 사람이 조종관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루프트한자 자회사인 저먼윙스란 항공사의 조종사가 정신병을 앓다가 치료한 다음에 복귀했는데 150명이 탄 비행기를 몰고 날다가 알프스 산에 그냥 자살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죽었어요. 대한민국 조종관을 잡은 사람, 국방장관, 합참의장,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말이 생각나네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북한을 믿자는 겁니다. 북한을 믿자. 근데 송영무 장관이 있을 때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거꾸로 핵폭탄을 한 10개 정도 더 만들었잖아요. 10개. 그래 놓고 내가 잘못했다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국방장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뽑지는 않았겠죠. 나와서 하는 말이 김정은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하고 있다. 오늘 이 순간 최고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러나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그동안 저지른 과오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응징을 해야 됩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어떻게 응징을 당하느냐를 보면은 차기 국방장관, 지금 국방장관 희망이 없고 다음 국방장관도 좀 조심하지 않을까요? 지금 국방장관은 천안함 폭침 등을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충돌이라고. 송영무 장관과 막상 막한데 정리하면은 자주 국방 의지가 없는 군인, 그리고 주적 개념이 없는 군인, 적개심이 없는 군인, 정의감이 없는 군인, 피하 식별 기능이 마비된 군인,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송영무라는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